오늘 가이드의 목적은 티하우스에 차를 마시러 갔을 때 차를 고를 때 도움될 만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6가지 차종들의 대표적인 특징만 가볍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사이드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이 영상 업로드를 지금 2달째 지키고 있는데 이번 주는 좀 고비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더위를 먹었거든요. 장두통이랑 몸살기 때문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더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무더위가 한풀 꺾일 때까지 당분간은 실내에서 찍을 수 있는 정보성 컨텐츠 위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생활다도 입문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입차를 즐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정보들이라서 정말 차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분들이라면 제법 유익한 콘텐츠가 될 것 같고요. 이미 차를 잘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개념을 후려쳐서 정리하는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힙한 티하우스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티하우스에 방문하실 때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 정도만 알고 가셔도 메뉴를 볼 때나 혹은 차를 선택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송정에 파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새벽 서핑을 좀 다녀와서 본격적인 가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에 대한 개념부터 확실하게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쓰는 이 차의 의미는 매우 넓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음료들 중 편의점 같은 데서 팔고 있는 기성품 음료를 제외한 모든 마실 것들을 이 차라는 범주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명확한 의미는 그 차나무라는 나무가 있거든요. 이 나무에서 채엽되는 잎이나 줄기로만 만들어진 음료를 차로 정의합니다. 차 나무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컨텐츠를 한번 만든 적이 있거든요. 추후에 좀 더 정리해서 다시 만들 계획도 있는데 일단 그 링크를 여기 달아 드리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허브차, 보리차, 유자차, 생강차 이런 다양한 차종들은 차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차 나무를 제외한 식물의 잎이나 열매, 뿌리 등을 우리거나 가공해서 만든 음료는 대용차 혹은 티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차라는 음료가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고급 음료로 취급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대부분의 마실 것들에 이 차라는 대명사를 붙여서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차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아시게 되셨으니까 혹시 다음에 친구들과 티하우스에 차를 마시러 갔을 때 허브차를 주문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네가 주문한 그 허브차는 엄밀하게 따지면 차라고 할 수 없거든. 허브종의 식물 잎으로 만들어진 차기 때문에 티젠이나 대용차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차에 대한 무지한 친구들을 바로잡아 주시면 여러분은 인생의 고독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차나무 잎으로 만들어지는 차의 6가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6가지 종류는 찻잎을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나눠지거든요. 가공할 때
산화와 발효라는 원리로 차의 맛을 만들어냅니다. 산화와 발효, 제다법 이런 내용들은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없이 지루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오늘 가이드의 목적은 티하우스에 차를 마시러 갔을 때 차를 고를 때 도움될 만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6가지 차종들의 대표적인 특징만 가볍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문자들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요약한 내용이다 보니까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시고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세를 좀 편안하게 하시면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녹차는 신선하게 재배한 찻잎을 산화와 발효 이 2가지 모두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가공한 차입니다. 찻잎 본연의 맛을 베이스로 즐기는 그런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찻잎의 변형된 맛을 내는 산화와 발효 없이 신선한 찻잎의 향미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이 녹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녹차도 다양한 제다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향과 맛이 다양하긴 합니다. 그리고 녹차는 이 신선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맛있는 녹차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가급적 오래되지 않은 오래 재배된 햇녹차를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백차는 찻잎을 따서 자연 상태에서 건조해서 만든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 건조되는 그 시간 동안 아주 약하게 자연적으로 산화가 조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손을 가장 적게 타는 자연이 만들어주는 차라고도 합니다. 이 은은한 맛과 향 그리고 깔끔함이 이 백차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문자들은 이 백차를 처음 경험하면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백차의 심심하면서도 그 깔끔한 매력에 빠지면 출구가 없는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입문하는 분들이 이 백차의 매력을 좀 더 직관적으로 느껴보시려면 백차 베이스의 블렌딩 티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차는 오룡차, 우롱차로 불리기도 합니다. 익숙한 용어인 우롱차로 명칭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우롱차는 백차와 반대로 사람의 손기술, 이 테크닉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차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를 만들어내는 마스터들의 재량으로 이 차의 맛을 내는 산화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향을 강조하거나 가미하는 그런 후작업들도 다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맛과 향의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차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뭔가 다이나믹한 향과 맛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나 와인이나 커피처럼 향미를 찾아가는 취미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심스럽게 우롱차의 세계에 발을 담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홍차는 이 녹차와 좀 반대쪽에 있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찻잎을 산화시킬 수 있을 만큼 산화시켜서 변형된 개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맛과 향의 개성은 강해질 겁니다. 직관적인 향미로 커피랑 비빌 수 있는 차종은 바로 이 홍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가지 차종 중에서 유일하게 서양에서 먼저 체계가 잡히고 발전이 되어 온 그런 차종입니다. 이 산화라는 방식으로 낼 수 있는 찻잎의 개성을 최대한으로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이 홍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도나 남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서양식 홍차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동양식 홍차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차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커피처럼 쓰고 떫은 맛이 함께 강조된 그런 홍차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이 아쌈 계열의 서양식 홍차를 경험해 보시는 게 좋고요. 부드럽고 단맛이 강조된 홍차를 즐기고 싶으시면 중국식이나 한국식 홍차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흑차는 대표적으로 보이차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차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산화작용도 일어나지만 흑차의 핵심은 이 발효라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차라는 것입니다. 찻잎에 있는 미생물들이 대사활동을 하면서 차의 맛을 변형시키는 그런 차거든요. 쉽게 유산균이 활동하면서 김치의 맛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리랑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 쪽으로 조금 특화된 차이기도 하고 오랜 시간 숙성될수록 그 맛과 향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리고 그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차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산화와는 다른 발효가 만들어내는 특유의 바디감이나 좀 진득한 단맛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보이차와 같은 이런 흑차류들을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황차는 솔직히 저도 많이 경험해보지는 못한 차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황차는 녹차랑 비슷하게 만들긴 하는데 살짝 발효를 하는 과정이 가미되거든요. 그래서 얼핏 녹차나 백차 쪽과 맛이 비슷하긴 한데 단맛이 조금 더 강조된 그런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국내에는 이 중국 황차는 잘 유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만약 티하우스 같은 데 갔을 때 이 중국식 황차가 있다 그러면 기존의 녹차나 보이차와 맛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되실 겁니다.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 6대 다료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맛을 내는 원리나 차를 제조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접근해버리면 너무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입문하는 분들이 쉽게 질려 하시더라고요. 일단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책으로 치면 머릿말 정도의 수준이니까 차종들마다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차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차의 범주를 대략적으로 이해하시고 산화나 발효, 차를 만드는 제다법, 그리고 차종별 디테일한 정보들을 조금씩 알아가시면 차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오늘 가이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너피스 하시고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